14세기 유럽 흑사병이 남긴 결과 1347년 유럽의 항구 도시에는 정체불명의 배들이 도착합니다. 그 배들은 단순한 무역선이 아니었습니다. 배 안에는 보이지 않는 죽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질병은 곧 유럽 전역을 공포에 빠뜨립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흑사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병은 사실 패스트였습니다. 쥐에 붙어있던 벼룩이 사람을 물면서 감염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확산 1347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전염병은 불과 몇 년 만에 유럽 전체로 퍼집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죽음의 도시가 됩니다. 거리에는 시체가 쌓였고 교회는 장례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1347년부터 1351년까지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에서 절반이 사망합니다. 당시 유럽 인구 약 8천만 명 중 2,5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 중 하나였습니다. 봉건제의 붕괴. 하지만 흑사병은 단순한 재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럽 사회 구조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당시 유럽은 봉건제 사회였습니다. 농민들은 영주의 땅에서 일하며 거의 노예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흑사병 이후 상황이 바뀝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부족해졌습니다. 이제 영주들은 농민을 붙잡기 위해 임금을 올려야 했습니다. 농민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중세봉건 질서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노동자의 시대, 노동력이 귀해지자 농민과 장인들은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유럽 곳곳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381년 영국에서 일어난 영국 농민 반란입니다. 이 반란은 결국 진압되었지만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농민도 인간이다. 중세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교회의 권위 붕괴. 흑사병은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권위 약화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이 재앙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성직자도 수도사도 모두 같은 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은 왜 우리를 구하지 않는가? 이 질문은 수백 년 후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사상의 씨앗이 됩니다. 르네상스의 시작. 아이러니하게도 이 끔찍한 재앙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남은 사람들은 더 많은 재산과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도시 경제가 성장하고 지식과 예술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결국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시대를 탄생시킵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과학의 발전, 예술의 폭발적 성장. 이 모든 변화의 뒤에는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교훈. 흑사병은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세를 끝내고 근대를 시작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죽음이 남긴 결과는 봉건제 붕괴, 노동자의 등장, 교회의 권위 약화, 그리고 르네상스의 탄생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재앙 중 하나가 역설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14세기 유럽 흑사병이 남긴 결과 1347년 유럽의 항구 도시에는 정체불명의 배들이 도착합니다. 그 배들은 단순한 무역선이 아니었습니다. 배 안에는 보이지 않는 죽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질병은 곧 유럽 전역을 공포에 빠뜨립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흑사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병은 사실 패스트였습니다. 쥐에 붙어있던 벼룩이 사람을 물면서 감염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확산 1347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전염병은 불과 몇 년 만에 유럽 전체로 퍼집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죽음의 도시가 됩니다. 거리에는 시체가 쌓였고 교회는 장례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1347년부터 1351년까지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에서 절반이 사망합니다. 당시 유럽 인구 약 8천만 명 중 2,5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 중 하나였습니다. 봉건제의 붕괴. 하지만 흑사병은 단순한 재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럽 사회 구조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당시 유럽은 봉건제 사회였습니다. 농민들은 영주의 땅에서 일하며 거의 노예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흑사병 이후 상황이 바뀝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부족해졌습니다. 이제 영주들은 농민을 붙잡기 위해 임금을 올려야 했습니다. 농민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중세봉건 질서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노동자의 시대, 노동력이 귀해지자 농민과 장인들은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유럽 곳곳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381년 영국에서 일어난 영국 농민 반란입니다. 이 반란은 결국 진압되었지만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농민도 인간이다. 중세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교회의 권위 붕괴. 흑사병은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권위 약화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이 재앙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성직자도 수도사도 모두 같은 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은 왜 우리를 구하지 않는가? 이 질문은
수백 년 후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사상의 씨앗이 됩니다. 르네상스의 시작. 아이러니하게도 이 끔찍한 재앙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남은 사람들은 더 많은 재산과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도시 경제가 성장하고 지식과 예술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결국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시대를 탄생시킵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과학의 발전, 예술의 폭발적 성장. 이 모든 변화의 뒤에는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교훈. 흑사병은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세를 끝내고 근대를 시작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죽음이 남긴 결과는 봉건제 붕괴 노동자의 등장, 교회의 권위 약화, 그리고 르네상스의 탄생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재앙 중 하나가 역설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팔로우는 다음 영상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 후 링크를 눌러 쿠팡에서 쇼핑도 편하게 해보세요.